자, 7의 3이다. 7의 3의 해수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해수의 순환, 먼저 해류라는 게 나와 있지. 자, 해류 체크하자.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자, 한 방향성,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해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생기니?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생깁니다. 자, 이 지속적인 바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요, 대기 대순환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혹시 우리나라는 편서풍 때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편서풍, 무역풍. 자, 편서풍이니 무역풍이니 극동풍이니 이런 지속적인 바람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지속적인 바람은 왜 생기냐면요, 지구 자전과 그 다음에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대기의 순환, 이 대기 순환에 의해 가지고서는 지속적인 바람이 형성되게 되는 거고, 이 지속적인 바람 때문에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속적인 물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해류를 구분할 겁니다. 난류, 한류 두 가지 꼭 좀 기억해줘. 난류는요, 이름에서 딱 보이죠? 따뜻한 물. 한류는요, 차가운 물. 자, 근데 왜 따뜻하고 왜 차갑냐? 난류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위도는 따뜻한 나라죠? 저위도 고위도는 알지? 네. 저위도는 어디 부근 얘기하는 거야? 적도. 그렇죠, 적도 부근. 여기가 영도, 저위도죠. 그 다음 극지방으로 갈수록, 자, 이렇게 갈수록 무슨 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무슨 류? 따뜻한 해류. 난류가 되는 거고요. 극에서 이렇게 오면은 한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가면은 난류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한류가 되는 거야. 남반구 북반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여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은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면은 한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또 한 번 별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는요, 달달 외워주세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위치하고 그런 것들 다 외워주셔야 돼. 자, 먼저 쿠로시오 해류. 자, 쿠로시오 해류. 자, 이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난류예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난류예요. 자, 이 쿠로시오, 북태평양 서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난류,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난류 근원. 쿠로시오 해류에서 빠져나온 해류가 바로 동안난류와 황해난류예요. 이렇게. 자, 지역적 구조적 이유로 이렇게 동쪽 해안선 쪽으로 가는 애랑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애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게 동안난류. 동해로 가면 동안난류, 서해로 가면은 황해난류가 되는 거야. 자, 황해난류는 황해 쪽으로 흐르는 난류 얘기하고, 동안난류는 동해안 쪽으로 북상하는 난류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위쪽에서도 내려오는 해류가 있어요. 연해주 해류에서 뻗어나오는 북한한류가 있네. 이 북한한류는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하는 한류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동해안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서 올라가는 난류하고요,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 있네. 그 만나는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또 한번 별표,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는요,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고요. 자,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영양염류, 해수 속에 규소, 인, 질소 등의 염류들을 가지고 우리는 영양염류라고 하는데, 자, 생물이 자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플랑크톤, 자, 기본적인 먹이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풍부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어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 조경수역이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쪽에 형성이 돼요. 북한한류와 동안난류가 만나는데,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요, 이게 북상을 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왜? 여름 되면은요, 따뜻하니까 난류의 기운이 더 센 거야.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겨울 되면 춥죠. 그래서 남하한다라는 얘기야. 겨울에는 조경수역 위치가 남아요. 그러니까 조경수역 위치는요 고정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계절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름에는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조석인데 요거 기억나니? 태양, 지구, 달. 야, 이거 달 무슨 위치니? 삭. 오케이, 삭. 반시계로 돌라 그랬죠? 자, 여기 쓰면은 삭 다음에 상현. 상현. 그 다음에 망. 그 다음에 하현. 하현. 그 다음에 다시 삭. 자, 상현은 오른쪽이 밝은 반달이고요. 그 다음에 삭일 때는 밤하늘에 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왜? 태양 쪽에 있으니까. 망은 보름달이죠. 하현은 왼쪽이 밝은 반달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이걸 지금 왜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이게 어렸을 때 나중에 3단원에서 배웠었던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에서요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힘을 지구에서 느낄 수가 있어. 끌어당겨지는 힘. 자,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달이 여기 있다고 치어요. 그러면 달 쪽으로 인력이 작용해. 근데 땅이 그쪽으로 쏠려갈 수는 없잖아. 우리 위에서 흐르는 물이 이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하죠. 자, 자전에 의한 회전력에 의해서 반대편도 이렇게 볼록하게 물이 모여요. 자,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지구는 둥글고요, 우리는 자전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돌아서 여기 살고, 그 다음에 돌아서 여기 살고, 이렇게 24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자, 여기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해수면이 어때요? 높죠.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6시간 뒤에 여기 오면 어떻게 돼? 해수면이 낮아지죠. 이해돼? 요거 지금 무슨 말인지? 자, 6시간 뒤에 또 여기 오면은요 해수면이 높아지죠. 6시간 뒤에 여기 오면 해수면이 낮아지죠. 다시 해수면이 높아지죠. 이런 식이야. 하루에 2번씩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 자, 해수면이 높아질 때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쪽으로, 해안 쪽으로 계속 들어오겠죠. 그걸 뭐라 그래?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물? 밀물. 해수면이 낮아질 때는요 어떻게 돼요? 우리 쪽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걸 뭐라 그래? 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해수면이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걸 우린 조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석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그래. 달과 태양의 인력. 이 중에서 누구의 인력이 더 세냐? 달의 인력이 더 세요.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방금 밀물 썰물 얘기를 했죠.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나갔다 들어오는 물이 밀물 썰물인데, 이렇게 밀물 썰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얘기를 해요. 해류는 뭐였니? 해류와 조류를 헷갈리면 안 돼요. 해류는요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한방향성의 물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조류는 뭐냐?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물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밀물 썰물이 나타나는 걸 조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뭐라고 하냐? 만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얘기를 해.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뭐라고 하냐? 간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가 있겠죠.
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차. 여기까지 됐니? 자,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주의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해. 자, 그래서 조차는 해수면이 높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루 동안의 높이 차이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조석 주기. 만조에서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간조까지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옆에 좀 잠깐 보자. 여기 12시간 25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조석 주기가 12시간 25분이에요 12시간 25분. 자, 그러니까 만조가 됐다가 다음 만조가 될 때까지 12시간 25분이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야. 간조가 됐다가 다음 간조가 될 때까지도 역시 12시간 25분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살이 조금 별표 한번. 자, 이게 뭐냐면은요, 봐라. 사기나 이렇게 사기나 망 위치에 있으면은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인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센 거야. 그래서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커요. 이때는. 자, 그런데 상현이나 하현 위치에 있게 되면은요, 달은 이쪽으로 끌어당기는데 태양은 이쪽으로 끌어당겨. 상쇄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때는 물이 조금만 끌려와요. 물론 달 쪽으로 끌려와요. 자, 그래서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작아지게 돼. 자, 이렇게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우린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차가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살이 때는 언제냐? 삭과 망일 때고요. 조금일 때는 언제냐? 상현일 때와 하현일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A 위치에 있을 때가 음력 일수로 따지면 약 7일경이죠. 이게 상현이죠. 그 다음 B는 음력 15일이죠. 망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C 위치는요, 하현이죠. 하현. D 위치는 삭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살이와 조금이 한 달에 2번씩 생깁니다. 만조 간조는 하루에 2번씩 생겨요.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씩 생겨. 아, 그리고 여기가 만조, 여기가 만조. 자, 예를 들어서 사귀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기가 만조, 여기가 만조죠. 그러면은 여기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 180도 도는데 몇 시간 걸려? 얘들아? 12시간 걸리죠? 졸려요. 물 좀 마시고 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저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자, 12시간 걸려. 그런데 아까 만조에서 만조까지 몇 시간이라 그랬어요? 12시간 25분이라 그랬죠. 요 25분이라는 숫자가 왜 나타나느냐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야, 얘가 12시간 동안에 자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달은 뭐 하고 있어? 공전하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쯤 오는 거야. 그러니까 25분쯤 더 가야지 만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2시간 25분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공전해서 위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25분 더 플러스 된 것 뿐이야. 뭐 그런 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조석 차이가 큰 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이 크죠. 동해안은 조석 현상 보기가 힘들죠. 왜 그럴까? 왜 서해안은 만조가 되고 간조가 됐을 때의 차이가 크지?
간조되면은 땅이 저기까지 막 나타나잖아. 갯벌이. 근데 동해안은 그런 거 거의 없지. 차이가 뭘까? 똑같이 달의 인력을 받고 있는데 왜 동해안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서해안은 막 물이 저기까지 빠졌다가 확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서해안에는 갯벌이 있고요. 동해안에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서해안에도 해수욕장은 있어요. 진짜요? 서해안에 해수욕장이 얼마나 많은데. 갯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갯벌을 낀 해수욕장이지 뭐. 자, 그런 개념보다는요. 서해안은 얕아요. 왜요? 동해안은 깊어요. 왜 얕아요? 응? 왜 얕아요? 뭐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예전엔 거기 육지였었대. 그래서 물 들어온 거예요. 그 서해안은 얕아 한 40m 정도까지. 근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막 그 1000km 정도 되는 깊이까지도 있어. 그러니까 깊어서 그래. 여긴 얕아서 눈에 확확 띄는 거고. 자, 간조 때 넓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자, 조력 발전이라든가 조류 발전 등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놓고 조류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조 때 갯벌 나타나면은 거기에다가 바다가 이렇게 여기가 육지고 이렇게 바다가 쭉 빠져나갔어. 자, 그러면은 간조 때 여기다가 이렇게 담을 쌓아 놓는 거야. 그러다 만조가 돼. 그럼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차. 그러다 다시 간조가 돼서 빠져나가. 그럼 여기 물고기가 잡혀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요. 자, 사리일 때 간조. 야, 사리가 뭐라 그랬어? 사리가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클 때,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가장 클 때를 사리라고 얘기를 했죠. 사리 때 간조 그러면은요, 수심이 가장 낮아질 때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때가 되면은 바닷길이 열립니다 라고 돼 있는데, 간혹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요때 바다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섬인데 우리가 간조가 돼 가지고서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섬. 서해안에 간혹 그런 섬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옆에 개념 쏙쏙 한번 먼저 해보자. 자, 개념 쏙쏙 보자. 1번에 한, 난, 한. 2번에 A는 황해난류, B는 북한한류, C는 동한난류, D는 쿠로시오 해류. A는 황해난류, B는 북한한류, C는 동한난류, D는 쿠로시오 해류.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 왜 뭐가 틀렸어? 아, 저 난주라고 잘못 썼어요. 쿠로시오 해류. 잘못 써갖고. 자, 2번의 기억은 A, C, D, 니은은 B죠. 자, 3번은 동한, 북한, 동해. 4번은 X, O, O, X. 또 뭘 틀렸디야? 저 4번에 4번. 왜? 한 달 중 간조 가장 작을 때 조금이라고 하지 않니? 네, 4번에 5예요? X, 5, 5, X가 있는데. 내가? X, O, O, O. 아, X, O, O, X라 그랬어? 네. 쏘리. X, O, O, O. 내가 졸린가 보다. 자, 5번은 X, X, O, X. 좀 많이 틀렸는데요. 답지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조차는 어느 바다에서나 같다. 아니죠? 어디가 조차가 크다 그랬어요? 서해. 네, 오케이. 조차가 작은 지역은 조력발전 건설해서 전기를 생산하니 조차가 큰 지역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조력발전 같은 경우는 서해안에 거의 있어요. 조차가 큰 지역은 간조 때는 갯벌이 드러나, 간조가 되면은 갯벌 드러나서 조개 캐러 들어가는 거죠. 갯벌에 조개 캐러 들어갈 때가 간조 때잖아.
만조 때는 못 들어가지. 사리일 때 만조가 되면 바닥길이 열리기도 한다. 바닥길이 열려. 그러니까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때이기 때문에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섬도 걸어갈 수 있는 바닥길이 열리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신 숙숙부터 해가지고 실력 탄탄까지 126쪽까지 한번 해볼까요? 쉬는 시간에도 풀면은 빨리 쉬겠네요. 이따. 그러겠죠. 자, 124쪽부터 채점해보자. 124쪽에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B, C. 여기까지 질문. 3번. 3번에 1번이죠. 3번에 1번이죠? 왜 몇 번이라 했어? 제가 까먹고 안 풀었어요. 네. 다시 볼게요. 다시 보세요. 또 질문 없으면 8번으로 가자. 8번에 2번, 9번에 1번, 10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질문. 12번. 옳은 것은 4번의 D일 때 바다 갈라짐을 잘 관측하세요. D가 바로 사리때. 사리때 간조에 바다 갈라짐 볼 수 있다 그랬죠. 3번이 왜 되죠? C는 해수면 높이 차이가 작을 때죠. B나 D가 해수면 높이 차이가 클 때죠. B와 D가 사리, A와 C는 조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4번 가보자. 14번에 북한 한류, 동한 난류죠. 자, 겨울철에는 여름에 비해 남쪽으로 치우치죠. 여름철에는 남쪽으로 치우치고요. 겨울철에는 북한 한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15번 어디다 해야 돼 이거? A. A에다 해야 되죠. 누구 때문에 그래? 동한 날. 동한 난류 때문에 그렇죠. 자, 16번에는요. B죠, B. 만주에서 만조까지 B. 그게 조속 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차는 몇 미터예요? 간조에서 만조까지니까 몇 미터야? 약 6미터쯤 되겠죠? 만조에서 간조까지니까 예략 3에서 마이너스 3쯤 되잖아요. 그죠? 6m쯤 되는 거예요. 여기선 질문 있니? 1번에 4번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요거요 우리 아직 염분을 안 배웠네. 그지? 염분 안 배웠잖아. 이게 7의 2에서 하는 건데 일단 설명만 잠깐 하게 되면은요, B가 북한 한류죠. 네. 아니 북한 한류가 아니라 B가 동한 난류죠. 네. 기온이 어때야 돼? 가장 높겠죠. A는 황해 난류죠. C는 북한 한류죠. 그럼 C는 수온이 가장 낮아야 되죠. 네. 그래서 기억이 C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이 C에 해당하는 거고요. C는 기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4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 자, 근데 이 염분은요, 서해하고 동해하고 비교했을 때 염분은 서해가 더 염분이 낮아요. 서해의 염분이 더 낮아요. 염분이 낮고요. 동해가 염분이 높아요. 자, 그래서 A가 니은, B가 디귿. 요거는 염분 배웠을 때 다시 한번 할 거야.
자, 2번은요. 동한 난류. 자, 동해안 지역이 같은 위도에서 내륙 지형의 온도가 기온이 높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위도상에 보세요. 여기에 온도가 제일 높죠, 지금. 자, 해안에 가까이 있는 쪽이 온도가 높은 이유가 이쪽으로 동한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 난류 한류는요, 이렇게 날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따뜻하고 오히려 한류 지역, 흐르가지는 지역은 춥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동한 난류 때문에 내륙 지방에 비해서 해안 지방이 기온이 높은 거예요. 됐니? 자, 그다음 13번은요. 언제겠어? 언제겠어? 16일 16일 9시 50분. 21시 50분이죠. 가장 낮을 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간조 찾으면 되는 거야. 조차가 가장 큰 간조 찾으면 되죠. 그래서 16일 21시 50분이 됩니다.